변속기는 7단 DCT 건식 네, 물려 있고요. 건식, 이게 건식이죠. 네. 요게 이제 딱 요 27kg 포스미터 토크에 딱 맞는 거라 네. 습식 들어가면 참 좋기는 한데 네. 네, 건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랑 거의 같은 네. 구성인데 네. 아반떼는 204마력, 얘는 198마력. 네. 6마력 차이니까 뭐 출력 차이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체감을 네. 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바로 차를 갈아타면서 느끼려면 한 1, 2%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최고 출력이라는 거는 네. 60rpm 풀로 밟으면서 나오는 출력이기 때문에 그걸 보통 잘 경험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경험하려면 진짜 3% 이상은 되고 네. 한 5% 돼야 네. 차 세졌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네. 아마 둥근하신 분들은 못 모를 느껴요. 거예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예민한 분들이나 예, 예민한 분들. 뭐가 달려든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느끼는 거고 최소한 10% 정도 차이가 나야 200마력을 기준으로 놓고 봐서 6마력 차이니까 3% 정도. 3%? 예, 그 정도니까 아마 큰 의미 있다고 보기엔 좀 모르고 이게 또 이제 공차 중량도 무겁고 네. 차도 크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반떼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무게 있을 네. 거예요. 진정할 네. 겁니다. 네, 그 건식 DCT 저번에 우리가 DCT 강좌도 많이 해드렸고 네. 이 DCT는 저속에서 울컥거림은 이 특징인데 네. 예, 자동 변속기가 왜 이래? 자동화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은 왜 소비자들에게 그러면 불편하게 해? 그럼 이거 선택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제조사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자동 변속기보다 변속 속도도 빠르고 출력 손실도 적었고 어셈블리도 가볍고 작았고 여러모로 이점이 있었어요. 얘만의 장점이 너무 많았기 네. 때문에 출시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자동 변속기가 좀 더 똑똑해지다 보니 네. 자동 변속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진 메이커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좀 고성능 차에도 그냥 자동 변속기 달고 나온 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기획될 때만 해도 우리도 그런 것 좀 만들어줘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DSG가 처음 폭스바겐에서 나왔을 때 네. 다들 깜짝 놀랐었어요. 와 무슨 이게 수동 변속기보다 더 편하고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기어를 효율도 지가 좋고 마음대로 바꿔주고. 네, 거기다가 자동 변속기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변속 속도에 맞아요. 연비도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쓰다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중고차보다도 값이 더 비싸고 여러모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싱글 클러치로 나왔다가 더블 클러치 DCT가 나오면서 이야 변속 충격도 너무 없어졌어. 이거는 자동 못지 않네? 라고 이제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 변속기가 야 우리도 발전해야 되겠다. 그 싱글 클러치 방식의 그 시퀀셜 변속기 푸시에서 그거 많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BMW, SMG 1, 2, 3 SMG 3까지만 해도 이 말 타는 거 장난 아니었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 자동 변속기처럼 꾹 누르면 그냥 울렁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부웅 하고 나가죠. 그럼 이제 A센터 전화해야지. 변속기 고장났어요. 원래 그래요. 고쳐주세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원래 그래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야 이놈들이 원래 그렇대더라 막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시는데 진짜 싱글 클러치 시퀀서는 원래 그렇고 네. 그걸 개선한 게 듀얼 클러치인데 이 듀얼 클러치하고 자동 변속기하고 이 갭이 빠르게 지금 접혀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 변속기 업체들도 이제 듀얼 클러치 보고 나니까 야 이거 변속 속도 높이고 출력 손실 줄이고 출력 손실 줄이기 위한 토크 컨버터 기술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성능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얘는 저속에서 울컹거리고 자동 변속기는 그냥 쭉 가고 하니까 이거 자동 변속기보다 못하다. 원래 수동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편의성은 못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왜 장동건보다 못생겼고 현 PD는 왜 BTS보다 못생겼을까? 이 얘기랑 똑같아. 뭐 어쩌란 말이야.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에 이제 DSG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체결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울컥 이렇게 뒤에서 때려주는 느낌 나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 포장이 됐는데 자동화 쪽으로 좀 더 이제 사람들 의견이 실리니까 왜 이렇게 안 편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사람들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야. 처음에 편한 걸 원하는 거지. DSG 그 싱글 클러치 나올 때 변속 충격이 와 변속감 쩐다 막 이런 말 나왔었어요. 야, 처음에 시퀀셜 변속기가 나왔을 때 수동 변속기인데 클러치를 안 밟아. 와 이거 진짜 혁신이었어요 그때. 근데 맞아요. 그것도 좀 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타. 은근히 이제 시내에 조금 가야 되는데 불편한 거죠. 그래서 더블 클러치 나왔을 때 와 이거 신세계다.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스럽지가 않아. 그 마블 처음에 아이언맨 2008년에 나왔을 때 와 했는데 지금 보면 와 하나? 이제는 뭐 인피니티 워 같은 데서 막 때로 나와야지만 다
아니 예전에는 히어로가 하나만 나와도 놀랐는데 지금은 한 대여섯 명 나와야 돼. 한 100명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단체로 나와야 사람들이 와 하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익숙해져서 그래요. 네. 서브 프레임이 네. 예, 프레임이네요. 예, 2세대. 예, 아직 3세대 그러네요. 그 서브 프레임이 아닙니다. 네. 코라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제 2세대였으니까 네, 네. 요 그 멤버 구조도 보시면은 비껴치기 되는 거야? 안 될 거. 아니 이거 말고 그 현대에서 그 CN7? CN7이나 그다음에 DM8 왜 IIHS에서 왜 사가지고 그거 안 하지? IIHS가 정부 공인 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사설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차를 사다가 이걸 하거든요. 내연 자동차에 이제 관심이 없나? 그 현대 소나타 좀 사서 해주지. 굳이 걔들이 사서 안 하면 현대에서 제공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DM8 소나타하고 비껴치기 되는지. 예, CN7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 영상 된다더라. 짧게 그거 처음에 공개한 거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해보라 말하고. 예. 멤버도 우리가 안에서 보니까 이 비껴치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추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 요게 전체가 어셈블리 같아요. 네네. 이게 클러치 팩하고 디퍼런셜하고 이 사륜 쪽에 그 여기 보시면은 기호가 4WD 네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전륜 기반의 사륜 기동이기 그쵸. 때문에 전륜 쪽이 이제 주예요. 네. 이 평상시 이런 기계식 같은 경우가 아닌 전자식은 100대 빵, 그다음에 뭐 빵대 100 이것도 되는데 올해는 못 해요.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9대 1 정도로 가고요. 네. 스포츠 주행 시는 7대 3. 네. 예. 그리고 험로 탈출할 때 뭐 간혹가다 5대 5로 잠시. 그럼 이제 5대 5가 있으니까 이게 뭐 파트타임이랑 기계식이랑 똑같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뒤에 그 드라이브 샤프트를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최대 30% 정도, 198이니까 한 60마력 정도를 배분으로 해서 생각해서 드라이브 샤프트의 사이즈나 강성을 맞춰놨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빵대 100, 100대 빵, 5대 5는 왜 되냐? 일시적으로 빠져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배분을 그렇게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클러치 팩에 무리가 가죠. 네. 과열이 되고 열을 받아서 슬립이 생겨버리니까 어차피 오래는 못 씁니다. 그럼 이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기계식으로 가던가 더 홈로로 가신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가셔야 돼요.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장시간 오래 출력을 배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요 레이팅을 제어해주는 조정해주고 그런 용도예요. 특수한 비상 상황에서 탈출해주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 두 가지 정도 도와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렇게 쭉 나가고요. 쭉 네. 네. SUV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또 상하 진동이 좀 있으니까 잡아주는 각성도 변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저기 이제 터보차저 쪽으로 해가지고 총매 보이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GPF 해외 수출 모델에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규제가 미국 쪽 규제라 가솔린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가죠. 요렇게 해서 이제 머플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배기량, 출력은 좀 있는데 배기량이 이제 크지 않으니까 굵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센터 터널 쪽에 방열판이 없네? 여기 이게 사륜구동 때문에 그런가? 얘가 그 복사열을 한번 막아준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가요? 이 단열재라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위에 단열재도 없네. 네. 비어 있네요. 네. 여기는 연료 탱크니까 열을 막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비싼가 저게 단열재가? 여기는 돼 있고 여기까지는 열이 많이 나긴 하는데 여기가 말이 안 난다고 보여지나요? 여기 위에 살짝 돼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살짝 방열판이 하나 있긴 있는데 되게 알뜰하게 썼네. 알뜰하게 쓴 것 같아요. 원가를 최대한 안 쓰자. 네, 맞아요. 여기 단열재가 끝나는 부분에서 방열판이 요 면적으로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열이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동하면서 그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온도 측정을 하면서 위쪽의 부품에 또 차대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체크가 됐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재료를 여유 있게 쓰는 프리미엄 회사들 같으면 여기도 다 발라놓고 그러니까요. 얘하고 드라이브 샤프트도 사이도 한번 쫙 가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성비 모델에서 느껴지는 정말 쥐어짬. 그러니까요. 돈을
쥐어 짜서 예상을 만드는 마른 거죠. 수건 짜는 거예요 이게. 야 너무 정확하게 했다. 예, 야,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예. 안쪽에 실런트 없고 네. 뭐 이렇게 프라이머 같은 것도 안 네, 네. 뿌려져 있네. 네. 여기는 좀 바깥쪽으로는 좀 뿌려져 있네요. 네, 여기 말씀하신 거죠. 네, 바깥쪽으로는 좀 뿌려져 있고 안쪽은 아 살짝 뿌려져 있다. 네, 있어요. 살짝 뿌려져 있다. 예. 네. 잘 안 티가 보여서 안 나서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약간 클리어 재질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안 돼요. 네. 예. 마감은 뭐 쏘쏘.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잘 돼 있어요. 저기 커버 보시면은 저기 엔진 쪽 네, 커버인데, 네. 상당히 아래쪽을 다 덮고 있어요. 예, 지금. 예. 네. 이 가격 대비해서 네. 좋은 커버를 썼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출력 배분을 네. 이제 이어주고 끊어주고 하는 클러치팩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가 액추에이터고 네. 요 위에가 신호선이죠. 네. 이 서브 모터, DC 모터가 이제 여기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여기 클러치 팩이 쫙쫙쫙 있어서 얘가 쫙 눌러지면 클러치가 쫙 붙으면서 힘이 뒤로 가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를 보면 그렇죠. 예, 딱 한 60에서 70마력 그 정도. 이게 경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딱 그 경차에 딱 정도예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예, 그러니까 100대 빵으로 상시 달릴 수 있도록 세팅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요거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하를 주면 클러치 팩에서 출력을 끊어요. 자동으로. 왜 스로틀링 걸리는 것처럼 열이 온도 센서가 야 열 과열되고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 풀어. 그러면 이제 센서가 BMS처럼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센서의 구조와 조율하는 구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보통 스포츠 주행 때 여기 한 30%니까 60몇 마력 정도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출력을 앞에서 뒤로 빼버리면 네. 언더스티어 나던 게 확 줄어들고 한 30% 네. 여유가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출력에서 잡아먹는 만큼 전체 30%가 아니라 앞바퀴를 굴릴 때 출력으로 오는 그렇죠. 마찰력 손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손실분의 30% 정도를 빼주니까 전체적으로 놓으면 뭐 10% 15% 이렇게 향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유 있는 만큼 슬립이 덜 일어난다는 얘기죠. 링크를 보시면 전부 다 광으로 돼 있어요. 네. 네. 트레일링한 방식이고 네. 4링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자, 그래서 구조를 딱 보시면은 이게 재밌는 게 SUV 구조인데 여기 이제 바퀴가 떨어졌다라는 걸 감별을 하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이만큼 올라가 아니죠. 있는 거라 한 이만큼 되겠죠. 각도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시면 위에 링크와 아래 링크가 각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펴지면 네. 얘는 지금은 수평처럼 보이지만 네. 차가 땅에 앉으면 이렇게 될 더 거예요. 올라가죠. 그러면 네. 이제 힘을 더 받으면 이렇게 또 당긴다는 안으로 얘기죠. 이렇게 네. 당기는 거죠. 네. 수평이 조금 못 가니까 네. 밖으로 조금 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게 코너 하중을 받으면 살짝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 링크도 보시면 여기 각도와 여기가 달라요. 그렇죠. 얘가 좀 더 서 네. 있고 얘가 정말 네. 수평이 되겠죠. 그렇죠. 거의. 그러면 얘가 수평을 기준으로 약간 움직일 텐데 네. 얘는 여전히 밀어주니까 밀어주죠. 안쪽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투아웃이죠. 아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야 코너 잘 돌겠는데? 요것만 봐도 아, 얘는 좀 nimble-하겠다. 네, 네. 네, 네. I like the nimble. 오토기어 nimble. 저희도 nimble 좋아합니다. 그거 입에 짝짝 붙네. nimble. 그래서 코나는 저희가 이 멀티링크 버전도 그렇고 토스용병 버전도 그렇고 타보니까 굉장히 밀접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출력에 기반으로 한 스포츠성도 있지만 이렇게 거동으로 잡아주는 스포츠성이 사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는 부분인데 이게 또 휠 베이스가 짧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재밌어요. 2.6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 길이도 그러니까. 4.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면에 발생하는 요 레이트도 작아요. 관성 모멘트도 크지도 않아. 하중 이동도 잘 제어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캠버의 토아웃도 열어주는 구조예요. 재미없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 N이 나와야 된다. 뭐 물성은 그냥 네, 그냥 가격 이게 기본이 2,200만 원이에요. 가솔린 모델 기본이. 아 가솔린 모델 그냥 점육 기본이. 네, 네, 이게 네. N9는 2,400부터인데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2,200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반떼는 1,600만 원 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반떼보다 좀 더 좋잖아요. 한 600만 원어치 더 좋은 게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반떼 CN7에 들어가는 멀티링크 구조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SUV이긴 하지만 이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는 형상이나 네. 그 다음에 로스트 피니시는 얘가 좀 더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롤 제어를 좀 잘 해놔야 세단만큼만 다니려고 해도 더 강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나의 평균적인 그 서스펜션 강성하고 네. 아반떼의 그 서스펜션 강성하고 코나가 좀 더 단단해요. 느낌이. 네. 그게 사실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토션빔은 네. 더 단단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무슨 돌덩이 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뒤에서 커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쿵 하면은 커피가 쿵 하고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감성보다는 상당히 단단한데 상당히 단단하죠.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도는 탈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유럽은 사실 돌길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버티는 토션빔 그리고 또 휠베이스가 짧은 차들이 되게 유리해요. 400년, 500년 된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넘어가는 막 패스 이러고 다니는데 네. 차가 흔들흔들하면 그 사람들은 좀 기분 안 좋아하나 봐. 좀 단단한 게 좋은가 봐요. 네. 유럽에서는. 그 뭐 스테일피어 패스 같은 데 보면 그 왜 라면발 같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려면 물렁물렁 했다가는 차 뒤집어져요.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 별스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예. 특히 미국은 그런 거 줘도 안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코나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렇게 맞는 차는 아닌데 생각보다 또 많이 팔렸어요. 현대에서도 걱정을 한 게 야 이거 너무 단단하고 스포츠성 강하지 않나 했는데 차 사이즈나 디자인 그리고 또 탄탄한 어떤 님블한 주행 성능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가격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토션빔은 너무 불편해. 좀 상당히 딱딱한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멀티링크를 넣으려면 사륜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륜 넣어서 타시고 그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차기 때문에 이 코나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주행편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륜구동은 앞을 찌르는 형태지 뒤가 돌아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뒤를 돌리려면 그래서 트레이 브레이킹을 통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싹 놨을 때 뒤가 밸런스에서 살짝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후륜은 그걸 가속으로 해서 돌려야 되는데 얘는 뺐을 때 얘 밸런스로 후륜이 의도된 것처럼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 몇 안 되는 전륜구동이에요. 그게 나와서 저희가 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특히 SUV에서 와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오토기어는 코나의 매료가 됐는가? 기존의 SUV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국산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었던 동작이 나오는 그래서 거거든요. 뭐 평시에 이렇게 가던 하중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있던 하중이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너를 돌 때 뒤에 타이어는 떠 있고 무게는 그대로고. 네. 그러니까 하중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게가 그대로니까 그걸 못 버텨서 뒤가 싹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진입할 때.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의 승용차, 우리나라의 승용차들은 언더스티어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그렇죠. 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니었는데, 얘는 되네? 라는 거였던 거죠. 이거요. 뒤가 하중을 잃고 접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물체는 움직일 때 요가 발생하거든. 그 요에 의해서 뒤가 날아가는 세팅이었는데 얘는 뒤가 돌아가. 이 느낌을 운전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알죠. 요만한 사이즈 전륜구동에 뒤를 돌릴 수가 있어. 가속으로 돌리지는 않지만, 가속 페달로 돌리지는 않지만 일단 내가 의도한 상태에서 얘 좀 돌려놓고 하면 돌아가. 그래서 얘가 매력이 있었던 거야. 그 N을 상당히 그때부터 우리가 야 N 빨리 내 했던 건데. 아반떼 N 뭐고 벨로스 N이고 그때는 벨로스 N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필요 없고 코나 N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게 야 이 포인트에 출력에다가 뭐까지 해놓으면 LSD까지 박아놓으면 박아놓으면 대박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부모님이 항상 그 코나부터 현대 거동이 딱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AD 아반떼부터인데 아반떼는 맛만 낸다고. 그때는 이제 좀 소극적이었고 얘가 제대로 보여주고 벨로스타 N에서 정점 정점 찍은 찍은 거지. 거죠 정말. 얘로 실험해 본 것 같아. 얘를 한번 실험해 보고 한번 이게 시장이 먹히나 그래가지고 쫙 냈는데 벨로스타 N은 너무 하드해서 맞아요. 너무 갔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게 너무한데 뭐 이렇게 당황을 좀 하는. 엔드 머플러를 보니까 이 머플러 이 엔드 쪽에 N하고 좀 다르네요. N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썼어요. 그래서 N은 양쪽으로 나올 것 같고 얘는 한쪽으로만 듀얼로 냈는데 보통은 이제 현대기아 승용차들이 머플러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네. 여기다가 통을 옆으로 이렇게 안 달고 길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통 달잖아요. 그게 맞지.
근데 옆으로 달았다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이 엔드 파이프만 이렇게 뽑으면 바로 이제 듀얼되는 거죠. 사구가 되는 거거든. 네. 응? 그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듀얼라고 하지 말고 네. 어차피 애는 4구로 해주면 되잖아요. 네. 스팅어처럼. 네. 그리고 얘는 듀얼로 2구로 대칭으로 좀 그렇죠. 하지.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 인간은 대칭이 안 맞거나 박자가 안 맞으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자꾸 이쪽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거 튜닝 많이 하실 것 같네. 이쪽으로 해서 뚫어가지고. 요것만 요 엔드만 사가지고 이게 따로 팔려나? 안 팔 것 같은데. 아니 뭐 네. 애프터마켓에서 이거 바꾸면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튜닝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예. 갑자기 PPL 나와. MGP MGP에서 마이게레지 퍼포먼스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예. 소리도 다르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소리도 더 키워주고. 자꾸 꽁깐 빼먹듯이 아까워서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상위 모델에 요거 네. 들어갈 거니까 네, 네. 그거 또 구별을 해야 되니까 네. 상위 모델 힘밖에 자꾸 안 안 주면 줘, 자꾸 안 줘. 뭔가 좀 뺏어 그리고 들어가면 안 아껴. 되는 거죠. 그동안 많이 아꼈던 게 이제 모니터 디스플레이 엄청 아꼈잖아요. 이거 뭐 7인치에서 8인치 키울 수 있는데 한참 걸리고 8인치에서 10인치, 12인치 이거 되게 아껴서 쓰다가 지금 원가 얼마 들어간다고. 이게 똥돼 버렸어 지금 완전히. 갑자기 17인치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20몇 인치 탁 붙어 있고 거기다가 PC 다 되고 넷플릭스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세된 거예요. 어쨌든 코나가 좋은 차는 맞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성공적인 어떤 페이스리프트를 예. 디자인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괜찮은데요. 이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코나 디자인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화류 몇 개 더 다듬고 앞에 형상 좀 다듬고 되게 공기 흡입은 막혀 있네요 보니까. 그럼 멋으로 뚫어놨어요 가니시. 그 왜 뚫어놨지?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해놨나? 이왕 했으면 거기다 이렇게 좀 어차피 근데 출력이 같으니까 이 노멀 모델하고 이 N9하고 이 엔진하고 변속기 구성 파워트레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 요소랑 이제 옵션 몇 가지를 200만 원 더 주고 사는 건데 이 소비자들이 이 N9의 매력을 느끼나? 아반떼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아반떼는 출력이 확 차이 나니까 하지만 이건 출력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외형적으로 몇 가지 표시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200만 원씩 저렴해지잖아요. 이건 좀 고민하겠는데? 또 반대로 N9이 돼야 볼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 모델은 너무 좀 페이스리프트로 망쳐놓고서는 N9에서 이제 드레스업을 해놔가지고 좀 얄밉게. 아니 근데 그러면 굳이 코나 판매량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왜 노멀하고 N9을 구분을 해놨을까? 결국은 마진 정책이잖아 이거. 그렇죠. 조금이라도 티 안 나게 돈 덜 들이면서 마진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인데 그냥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분해주면 사긴 살 거예요. 그러니까 N9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는 그 타이틀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할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있겠죠. 근데 기분 좋게 사겠냐는 거지. 아주 막 상쾌한 기분으로 와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서 출력이 막 20, 30만이라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 정도면 해자지 하고 사겠느냐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듀얼 머플러로 완전하게 좀 이렇게 표준을 내주고 그 다음에 뭐 휠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N9에 해당하는 그런 시그니처들을 더 외부 쪽에다 이렇게 실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뭐 코나는 작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는 거지 이 돈이면 절대 이런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솔직히 꽂혀 있어요. 3,208만 원인데 풀옵션이 그 돈이면 그니까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많죠. 그 돈이면 투싼까지 살 수 있잖아. 투싼이 2,400만 원이에요. 2,430만 원 정도. 그러면 옵션 거기에다가 몇개 옵션 얹어갖고. 많이 얹어요. 탈만큼 꽤 탈만하게 살 수 있어. 상위 라인은 못 사지만. 아 그럼 크기 차이 엄청나네 얘랑. 투싼 하이브리드가 2,840만 원 정도인데 그거에도 몇 가지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하시는 분은 절대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차는 누가 사셔야 되냐면 난 원래 작은 차가 좋아. 그리고 민첩한 차가 좋아. 그리고 주차하고 뭐 나 이렇게 큰 차 싫어. 그리고 가족들도 없어. 별로 혼자나 없어요. 둘이야.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차들이 용도에 맞고 환경에 맞으니까 그런데 여기 안 되는 거 있으면 불편해. 이런 개념으로 타시는 차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차들을 다 그 돈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 없이
코나가 저렴하다더라라고 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카트에 담다 보니까 3천 몇백만 원이 됐어. 이런 분들은 절대 그렇게 사지 마시고 상위 라인으로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난 용도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코나 살려고 싸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3,200만 원을 쓰고 왔어. 이러면 집에 와가지고 이불킥 하잖아. 물을 수도 없고. 그럼 물러내면 계약금 포기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큰 차로 그 가격대에 좀 더 편한 차로 한번 알아보시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